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반칙과 특권, 불의와 불공정을 제도화하는 모든 망측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입니까?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입니까?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닿은 사람들끼리만 천년 만년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과 보유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육 그리고 졸업 후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양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겁니다. 돌팔이들이 판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이처럼 무도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이유, 그것은 정권 잡는 동안 자신들은 용으로 승천하고 국민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대놓고 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국민의당과 저는 불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죽을 힘을 다해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특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드립니다. 지금 국민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생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공정 문제까지 만들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합니까?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탈영병이라는 뜻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휘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싸우던 장수들이 왜 종군을 거부하겠습니까? 지휘관이 장수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들의 종군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 자격과 지휘 능력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의료계 파업은 단순히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일하는 의료 분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상의나 공론 과정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도 속고 국민도 속은 그들만의 잔치, 공공의대 추천제에 대한 반발은 반칙과 특권을 제도화하려는 이 정권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의료 분야뿐만 아닙니다. 말 많은 한전공대도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겠다고 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천국, 산피아의 놀이터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입학하겠습니까? 누구누구 수석의 아들, 누구누구 산업부 간부의 딸, 그 동네 유지의 조카가 아니면 보통 학생들은 모두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촛불 정신을 거론하셨는데 이러라고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공공의대 추천 입학제, 황당한 한전공대 학생 선발 같은 반칙과 특권, 불의와 불공정을 제도화하는 모든 망측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정 공정사회의 적이 되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가 단 1%라도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의료진 파업이 없었다면 공공의대 추천 선발 같은 특권과 반칙의 제도화는 쥐도 새도 모르게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한전공대 입학 방식 같은 황당한 일도 주목을 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칙화 특권, 부정과 불공정의 사례가 백일화에 드러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처리하려는 반칙과 담합, 불공정의 사례를 찾아내 정상화시키고 그 주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위기일수록 국민 통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여론전과 공권력 남용을 이용한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전쟁에서 한마음이 되어 싸우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편가르게 하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이적행위입니다. 코로나와 싸워야지 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웁니까? 정부 여당은 7년 전 문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강경한가? 태도와 대화와 타협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대응 조치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불안한 것은 내일 당장 자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절대 잠재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대응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국민들께서 상황별 변화에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할 듯 말 듯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코로나19 대응 단계의 상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이 다 돼서야 다음 주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지금의 시스템은 국민적 혼란과 괴로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입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이미 제시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 이상 늘면 수능을 연기한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2번 치러서 재학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든지, 지역별로 확산 단계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 대학의 학사 일정은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하는 세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계획에 맞게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수험생의 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입시에 실패해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지 남 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라고 권력을 준 것이지 핑계나 대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는 큰 법입니다. 내 탓이오 없이 남 탓이다를 내세우는 정권치고 일 잘하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남 탓하고 특정 집단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갈라치기, 여론몰이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코로나19 2차 확산의 책임은 아니란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소비 쿠폰을 뿌려댄 정부에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국민의 원망도 듣기 싫고 방역에 성공했다는 자랑도 하고 싶은 이기적인 태도로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여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이낙연 전 총리가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 대표의 당선을 계기로 늦었지만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지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께 KBS 황현택 특파원의 기사 내용 일부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일본 프로야구팀은 일본 시리즈를 우승한 당일에도 반성회를 갖는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말의 취지를 오해 없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베 정권 내내 총리 관저는 인사권을 틀어주고 관료들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도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 7년 8개월의 무소불위 정권을 내놓는 마지막 순간에 받았던 질문들을 더 빨리 더 자주 경청했다면 그의 퇴장이 조금은 덜 초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